어머님은 아직도 월세 사세요?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가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이라며 무시했죠. 저는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아직 월세이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본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되어 엄청난 파국의 길로 들어간 그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독자님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미가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최고급 한정식 식당의 프라이빗 룸 앞에서 명숙이 잠시 숨을 고릅니다. 명숙은 편안한 한복을 단정하게 입었고 손에 든 가방 역시 수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명숙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두 여자의 시선이 차갑게 꽂혔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셨네요. 최미희가 일어나며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로고가 박힌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그녀 옆으로 딸세라 역시 온몸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최미희는 명숙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부인, 홀로 아들 키우시느라 꾸밀 여유도 없으셨나 봐요. 옷차림이 참 검소하시네요. 최미희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휘저기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세라는 엄마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편한 걸 좋아해서요. 명숙이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자 최미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한 것도 좋지만 격식은 맞춰야죠. 우리 세라가 시집와서 창피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세라가 엄마 옆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월세 사세요? 상견례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질문을 날라왔습니다. 명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자 세라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강남 아파트랑 혼수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 곤란해요. 예단비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명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최미희가 더욱 거들먹거렸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말이에요. 로열 베이커리 10호점까지 냈거든요. 최미희가 핸드폰을 꺼내 매장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건물 보는 눈이 있어서 JM 에셋이라는 관리 회사 건물만 골라서 들어갔어요. 거기가 관리가 확실하고 월세가 주변보다 30%나 싸거든요. 세라가 엄마의 말에 맞장구 치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워낙 똑똑하셔서 좋은 건물만 찾아내세요. 그 관리 회사는 완전 호구예요. 그때 룸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37살의 아들은 어머니를 향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우가 인사하자 세라가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어머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최미희가 진우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사위, 오늘 정말 멋지네요. 역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진우가 자리에 앉자 최미희는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우리 집안이랑 사돈 맺으려면 격은 맞춰야지요. 진우가 얼굴을 붉히며 입을 때려 했지만 명숙이 식탁 아래로 아들의 손등을 꾹 눌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혼수도 제대로 못 해주면 어떡해요? 세라가 진우의 어깨에 기대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40평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최미희가 세라의 말에 거들어들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월세 사는 처지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숙은 묵묵히 젓가락을 들며 참았고 진우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미희가 남은 갈비찜을 가리키며 결정적인 모욕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가게 빵이나 좀 챙겨드릴 테니 이 남은 음식은 싸가지 마세요. 없어 보이게. 최미희가 팔짱을 끼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명숙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진우가 일어서자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오렴. 명숙이 가방을 들고 룸을 나서자 세라와 최미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저런 시어머니랑 어떻게 살아요? 그러게. 네 앞날이 뻔히 보인다. 명숙이 식당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뒷자리에 앉은 명숙의 눈동자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진우가 택시 창문을 두드렸지만 명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며 진우의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명숙이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세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예단 목록 카톡으로 보낼게요. 답변 늦으면 기분 상해요. 명숙이 핸드폰 화면을 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명숙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늘어선 주택가,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문들 사이로 명숙의 집이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빌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현관문 앞에 서자 작은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삐삐삐 전자음과 함께 현관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문이 열리자 대리석으로 마감된 화려한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숙이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정말 피곤하네.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옷방이었습니다. 명숙이 옷방 문을 열자 수십 벌의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입었던 실크 한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장인이 만든 옷을 시장표라니. 명숙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커다란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지문을 인식시키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월세? 내가 사업상 세금 편하게 내려고 집을 월세로 바꿔놓은 건데 그 사람들 소득 수준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 명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볼까?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JM 에셋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법인 인감이 찍힌 부동산 소유권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로열 베이커리 1호점부터 10호점까지 명숙이 임대차 계약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든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는 JM 에셋 대표이사 김명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구 잡기 좋은 관리 회사라고 했지? 명숙이 계약서 특약 사항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실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임대료 30% 할인 적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내 선의를 이렇게 악용하다니. 명숙이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지난 5년간 로열 베이커리에 제공한 임대료 할인 혜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십억 원을 깎아줬구나. 계산 결과를 보며 명숙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성공해서 다 갚을게요. 명숙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빚진 것처럼 살아야 하나? 명숙이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계약 해지만으로는 부족해. 뿌리째 뽑아야지. 명숙이 또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로열 베이커리 운영 현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출 현황, 직원 현황, 그리고 각종 신고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신고가 많네. 명숙이 신고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위생관리 불량,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의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명숙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잠들었나? 아닙니다, 회장님.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민철 실장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내일 오전 스케줄 다 비워. 그리고 법무팀 소집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내 건물에 사는 기생충들을 잡으러 간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뵐까요? 9시에 우리 집으로 와. 명숙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개는 명숙의 소유였습니다. 내가 베푼 호의를 권리로 알고 있었구나. 명숙이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권리가 뭔지 보여주자. 명숙이 침실로 향하기 전 진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와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마. 명숙이 핸드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최미희, 이세라. 너희가 무시한 그 월세 할머니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명숙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명숙의 집 거실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철 실장을 비롯해 JMS의 고문 변호사 2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 실장이 일어나 인사하자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자.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로열 베이커리 1호점 전 점장이 제보해온 자료입니다. 전 점장이라고? 네, 3개월 전에 불당하게 해고당한 박성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최미희가 자신을 해고한 이유가 이 증거들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김 실장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로열 베이커리 주방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박성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 포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포대에 적힌 날짜는 이미 한 달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명숙이 화면을 가리키자 김 실장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최미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곰팡이 좀 핀다고 버리면 장사가 되겠어? 겉만 떼고 써. 영상 속에서 직원이 곰팡이 핀 반죽을 다시 반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런 걸로 빵을 만들었다고? 고문 변호사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심각한 위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영업 정지입니다. 김 실장이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는 유기농 밀가루라고 적힌 포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미희가 그 안에 저가 수입산 밀가루를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포대갈이라고 하더군요. 비싼 유기농 포대에 싼 밀가루를 담아서 파는 거죠.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비자들을 완전히 속인 거네. 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김 실장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미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르바이트들 퇴직금 주기 싫으니까 11개월만 쓰고 자르라고 했잖아. 왜 자꾸 12개월 넘겨? 사장님,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은 무슨 돈이 중요해 돈이. 명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런 악독한 것들이. 고문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명확합니다. 이 계약서들 보세요. 테이블 위에 11개월 단위로 끊어진 근로계약서들이 펼쳐졌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계약과 해고를 반복한 기록이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명숙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때 명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안사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예단 목록 보냈으니 확인해라. 늦으면 우리 딸 기분 상한다. 명숙이 핸드폰을 세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뻔뻔하네. 진우가 그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여기 앉아라. 내가 봐야 할 게 있다. 진우가 자리에 앉자 김 실장이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곰팡이 핀 재료로 빵을 만드는 장면을 본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세라 아빠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 내가 결혼하려던 집안이 이런 일을 해왔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세라가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목록입니다. 서류에는 수천만 원어치의 가방, 옷, 액세서리 구매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수 비용이라며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횡령이죠. 진우가 머리를 감췄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명숙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명숙이 김 실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계약 해지 통보서 발송하고 명도 소송 준비해. 네, 이미 법무팀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예단 대신 보낼 선물이 있으니 퀵서비스 불러. 김 실장이 궁금해하자 명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국세청 고발장하고 검찰 고발장 말이야. 고문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보고했습니다. 탈세 혐의 고발장도 완성했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과 매출 누락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명숙이 서류 더미를 살펴본 후 자신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내 호의를 권리로 아는 자들에게 진짜 권리가 뭔지 보여주지. 쾅! 명숙이 도장을 3개 찍으며 선언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모든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준비도 해. 이 영상들 공개할 거야. 진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명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큰일? 이제 시작이다. 오후 2시 명숙이 집을 나섰습니다. 법적 조치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열 베이커리 1호점이 있는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로변에는 화려한 간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열 베이커리 1호점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큰 간판과 넓은 유리창, 그리고 끊이지 않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걸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명숙이 중얼거리며 매장을 바라봤습니다. 세라가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대로변을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매장들과는 대조적으로 골목 안은 한적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작은 상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작은 빵집이 보였습니다. 매일의 빵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청년이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료가 떨어져서 오늘은 일찍 닫으려고요. 청년이 힘없이 말하며 손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갈라지고 터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진열대에 남은 빵이 있네요. 명숙이 유리 진열대를 가리켰습니다. 식빵 2개와 크림빵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 저건 팔다 남은 거예요. 별로 맛도 없을 텐데. 청년이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해했습니다. 이거라도 파시게. 명숙이 식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포장해 드릴게요. 청년이 반가워하며 식빵을 봉지에 넣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훈이라고 해요. 훈 씨, 이 가게 오래 했어요? 명숙이 돈을 내며 물었습니다. 3년 됐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제법 왔는데 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대로변에 로열 베이커리가 들어온 뒤로 완전히 죽었어요. 훈이 한숨을 쉬며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그 집이 뭘 어떻게 했길래 가격을 반값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도매상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이 골목 빵집들은 재료를 못 받게 했고요. 명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매상들이 왜 그런 짓을? 로열 베이커리에서 물량을 워낙 많이 사니까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상대가 안 되죠. 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골목 상권을 다 죽이고 독점하려는 거예요. 명숙이 산 식빵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첨가물 맛이 전혀 없는 순수한 밀 향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정말요? 재료가 좋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첨가물을 안 쓰시는 모양이네요. 네, 저는 그런 거 못 써요. 빵 맛이 이상해져요. 훈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싸고 달콤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베푼 저렴한 임대료 혜택이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니. 훈 씨, 만약에 재료 공급이 원활하고 월세 걱정 없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훈이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지금 이 맛을 계속 지킬 수 있겠어요? 명숙의 진지한 표정을 본 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거예요. 빵은 제 전부니까요. 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빵 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하는 걸 봐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하다 보니까 장사는 잘 모르겠어요. 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좋은 빵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명숙이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빵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훈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맛있는 빵에 대한 감사 인사예요. 명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명숙이 가게를 나서려다 돌아봤습니다. 훈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성함이라도. 명숙이 손을 흔들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 나야.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로열 베이커리 1호점 자리에 들어올 진짜 주인을 찾았네. 명숙이 훈의 가게를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일의 빵이라는 가게 사장이야. 훈이라는 청년인데 진짜 제빵사야.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팀 대기시켜놔. 곧 쓸 일이 생길 거야. 명숙이 전화를 끊고 다시 훈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초라한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진짜 장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성공해야 하는 건데. 명숙이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로열 베이커리의 화려한 간판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줄 때가 됐네. 명숙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로열 베이커리 1호점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카운터에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콤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세라가 명숙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눈치 없이 바쁜 시간에 오시면 어떡해요? 세라가 다른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매장 안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뭔데 저렇게 말하나 하는 시선들이 명숙에게 쏠렸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최미희가 세라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할머니 못 들어오게 막으라니까 뭐해? 최미희가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손님인데. 직원 하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무슨 돈도 없으면서 매장만 더럽히고. 최미희가 팔짱을 끼며 명숙을 째려봤습니다. 명숙은 동요하지 않고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와 원상복구 명령서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거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명숙이 조용히 말하며 봉투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라가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또 돈 달라는 거예요? 최미희가 세라에게서 봉투를 빼앗아 뜯어봤습니다. 서류를 읽던 최미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김명숙? 이 이름이. 최미희가 서류 상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임대인 김명숙 JM 에셋 대표이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건물 관리 회사 대표 이름인데 설마 당신이? 최미희가 말을 더듬으며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명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희가 헐값에 쓰던 그 건물 주인이 바로 나다.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무시하던 그 월세 노인네도 나야. 명숙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라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은 그냥 뭐, 가난한 늙은이? 명숙이 세라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김민철 실장과 수행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총 6명이 일사불란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서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1호점부터 10호점까지 명도, 소송 접수 및 가처분 신청 완료했습니다. 김 실장이 큰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매장 안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나? 저 할머니가 건물 주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희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최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이건 오해입니다.
최미희가 일어나 명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명숙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 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 호의로 배 불리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불법 저지른 게 오해라고? 김 실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위생불량, 임금체불, 탈세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세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진우 오빠 사랑해요. 결혼해야죠. 세라가 명숙에게 매달렸지만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 같은 속물 감당 못한다. 명숙이 세라를 밀어내며 계속했습니다. 파혼이다. 매장 안 손님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최미희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명숙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곰팡이 핀 재료로 빵 만들고 직원들 임금 떼먹고 소비자들 속인 걸 용서하라고?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라 씨가 법인 카드로 산 명품들도 다 압수 대상입니다. 세라가 가방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혼수 준비한 거라고요. 회사 돈으로 산 건 횡령이야. 명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영업 정지 붙이는 공문을 매장문에 붙였습니다. 다른 수행원은 임대차 계약 해지라는 안내문을 카운터에 세웠습니다. 짐 쌀 시간 딱 일주일 준다. 명숙이 선언하며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최미희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명숙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죽을 일은 없어. 감옥에서 밥은 준다더라. 매장 문을 나서는 명숙의 뒤로 최미희와 세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실장과 수행원들이 명숙을 호위하며 따라 나왔습니다. 매장 밖에서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2호점부터 10호점까지도 동시에 통보서가 전달됐습니다. 좋아.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 준비는? 네, 모든 증거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매장 안에서 어쩔 줄 모르는 최미희와 세라가 보였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알던 자들이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겠지. 명숙이 중얼거리며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로열 베이커리 1호점이 멀어져 갔습니다. 매장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매장은 이제 폐점을 앞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쫓겨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최미희와 세라는 임시로 세라의 원룸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명품 가방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세라가 노트북을 켜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릴 이렇게 만들어? 최미희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야? 사람 됨됨이는 어디 갔어? 세라가 유튜브 업로드 화면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영상 올려서 여론전 해봐요.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데? 저 할머니가 매장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세라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찍은 영상을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편집하겠다는 거야? 명숙이 소리 지르는 부분만 남기고 앞뒤 상황은 다 자르는 거예요. 세라가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갑질 건물주가 예단비 적게 줬다고 며느리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달고요. 최미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저 할머니가 돈 때문에 우릴 쫓아낸 걸로 만들어버리자.
세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명숙이 파혼이다라고 말하는 장면만 남기고 그 전후 상황은 모두 잘라냈습니다. 이제 엄마가 병원에서 우는 장면을 찍어야 해요. 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요. 엄마가 링거 맞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찍어서 붙이는 거예요. 최미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버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좋아해요. 감정적으로 어필해야 관심 받아요. 세라가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돈 없는 게 죄라고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동정할 거예요. 결국 최미희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으며 연출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라가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엄마, 더 슬프게 울어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지금은 살기 위해서 뭐든 해야 해요. 세라가 편집을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사장님이 자살 시도, 갑질 건물주의 충격적인 실체였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저런 악덕 건물주 때문에 선량한 사업자들이 죽어나가네. 돈만 있으면 다야. 사람 됨됨이는? 김명숙, 이 여자 진짜 악마네. 세라가 댓글을 보며 흥분했습니다. 엄마 봐요. 사람들이 우리 편이에요. 최미희도 댓글을 읽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네. 영상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명숙의 개인정보까지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JMS 사옥 주소와 명숙의 집 주소까지 공개됐습니다. 이틀 후 JMS 사옥 앞에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덕 건물주 김명숙 구속하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건물 입구를 막았습니다. 유튜버들도 몰려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다른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명숙의 집 앞에도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계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로 골목이 시끄러웠습니다. 김명숙 나와. 사과해. 돈 많다고 사람을 개 취급하냐. 진우는 회사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어머님의 갑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단비 문제가 정말 이유였나요? 피해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은? 진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려 했지만 기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빠. 세라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오빠네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빠 나쁜 생각하셨어. 뭐라고? 진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드셨대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라야, 정말이야? 오빠가 어머니 말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빠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세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발 어머니한테 말해줘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진우가 휴대폰을 붙잡고 망설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가 명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단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진우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릴 악마래요. 세라 아버지는 자살까지 시도하셨대요. 명숙이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앉아라. 엄마, 대답해 주세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이 아들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 실장이 정리해둔 파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봐라.
명숙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곰팡이 핀 재료로 빵을 만드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결혼하려던 집안이 하는 일이야. 이어서 포대가리 영상과 최미희의 욕설 녹음이 나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명숙이 세라의 협박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아빠 자살 시도라는 거짓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살 시도는 거짓말이었구나. 진우가 충격에 빠져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참으시는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명숙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엄마,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어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뱉은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자. 그때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뭐가 준비됐다는 거야? 진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보낸 초대장 말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진행합니다. 명숙이 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누가 진짜 악마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 JM 에셋 본사 대회의실이 북적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유튜버들도 라이브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나올까? 갑질 현장을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하네. 기자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최미희 측 변호사도 뒷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명숙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침착하고 당당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야유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명숙, 사과하세요. 갑질 인정하고 배상하라. 명숙이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범죄를 청소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를 청소했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숙이 리모컨을 들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로열 베이커리 주방 내부였습니다. 이것은 로열 베이커리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밀가루 포대들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미희가 곰팡이 핀 반죽을 보며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곰팡이 좀 핀다고 버리면 장사가 되겠어? 겁만 떼고 써.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헐, 저런 걸로 빵을 만들었다고? 토 나온다 진짜. 이거 완전 사기잖아. 명숙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포대가리 현장이었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라고 속이고 저가 수입산을 섞어서 판 겁니다. 화면에는 최미희가 유기농 포대에 싼 밀가루를 부어 넣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공개하는 겁니까? 제가 인내심이 많아서 그랬나 봅니다. 명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상견례 때 녹음된 음성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월세 사는 주제에 격이 맞아야지. 최미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남은 음식이나 싸가지 마세요. 없어 보이게. 회의실 안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시간 댓글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악마는 따로 있었네. 저런 빵을 먹었다니 토 나온다. 건물주가 보살이었네. 완전 반전 드라마. 다음에는 임금체불 증거들이 공개됐습니다. 11개월 단위로 쪼개진 근로계약서들과 최미희의 욕설 녹음이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들 퇴직금 주기 싫으니까 11개월만 쓰고 자르라고 했잖아. 최미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 실장이 단상 옆에서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라 씨가 법인 카드로 횡령한 명품 구매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구매 리스트가 떴습니다. 가방, 옷, 액세서리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혼수 준비라는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마크가 붙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관입니다. 조사관이 최미애 측 변호사에게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로열 베이커리 법인 및 대표 최미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명령서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밝게 터졌습니다. 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도 들어왔습니다. 식약처 단속반입니다.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최미애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건 미리 계획된 거 아닙니까? 조사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즉시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장면이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이 폭주했습니다. 국세청까지 출동이네. 이거 완전 대반전. 로열 베이커리 망했다. 진짜 악역은 따로 있었네. 한편 병원에서는 링거를 맞으며 연기하고 있던 최미희와 세라가 난리였습니다. 병실 TV에서 기자회견이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완전히 끝났어요. 세라가 링거줄을 뽑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지? 최미희도 침대에서 일어나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희 대표님, 식품 사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 시도는 거짓이었나요? 최미희와 세라가 뒤엉켜 도망치다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까지 카메라에 잡혀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명숙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지만 저는 법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명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베푼 호의를 악용해 선량한 소비자와 직원들을 속인 자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실시간 댓글도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김명숙 회장님 멋있어요. 진짜 정의가 승리했네. 사과드려요. 오해했어요. 선량한 건물주였구나. 김 실장이 기자회견 종료를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명숙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외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명숙이 간단히 답하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명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터넷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명숙을 비난했던 게시글들이 삭제되고 사과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로열 베이커리는 하루 만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갑질 논란에서 정의 실현까지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명숙의 기자회견 영상이 메인 뉴스로 나갔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군. 명숙이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하루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 로열 베이커리 1호점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훈인의 빵집 앤드 JM 재단이라고 적힌 원목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직한 맛을 찾아온 손님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픈 행사를 위해 화환들도 가게 앞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명숙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훈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훈이 각 구운 빵을 접시에 담아 명숙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빵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훈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명숙이 한 입 베어 물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진짜는 다르네. 정말 좋은 재료만 쓸 수 있어서 더 맛있어졌어요. 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세 걱정도 없으니까 오직 빵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매장 안을 둘러본 명숙의 눈에 만족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정성스럽게 진열된 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손님들 반응은 어때? 처음에는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맛보고 나면 다 감탄하세요. 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제도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빵은 처음 먹어본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진우가 명숙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오늘 재단 일은 어땠어? 좋았어요. 새로 지원할 청년 창업자 3명을 면접했는데 다들 훈이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우가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3개월 전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명숙이 설립한 청년소상공인 지원재단의 실무이사가 되었습니다. 제2의 훈과 같은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훈 형, 오늘 매출 어때요? 진우가 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매진이에요. 재료 주문도 2배로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직원도 더 뽑아야겠네. 네, 정직하게 일할 사람들로 뽑을 거예요. 훈이 의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명숙과 진우가 JM 에셋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인증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층 카페 사장이 명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카페 사장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2층 문구점 사장도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요즘 매출이 2배나 올랐어요.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고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더 많이 와주시거든요. 명숙이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격려했습니다. 모두 정직하게 장사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명숙과 진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놓인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진우가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그때 훈이 빵 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오늘 새로 만든 빵이에요. 훈이 따뜻한 커피와 함께 갓 구운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마워, 훈아.
명숙이 빵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훈이 인사하고 내려간 후 명숙과 진우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부자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 명숙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진우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훈이 같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한 상인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명숙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부의 가치야. 저도 앞으로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진우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재단 일이 힘들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보람차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요. 명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엄마도 뿌듯하다. 처음에는 세라랑 결혼 못하게 된 게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진우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구나. 명숙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뉴스가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미희와 박가사돈이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미애 전 로열 베이커리 대표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세라 씨도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걸 보여준 거야. 명숙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세라가 명품 가방들을 중고 매장에서 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진우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 이번 일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명숙이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에 밤이 내렸습니다. JM 에셋 건물을 비롯해 명숙 소유의 건물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어두운 도시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청년 창업자들 면접에 같이 참석해 볼까 한다. 정말요? 좋아요. 진우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착한 임대인 모임이 있어. 다른 건물주들과 함께 어려운 상인들 도울 방법을 논의할 거야. 엄마의 좋은 영향이 퍼져나가고 있네요. 명숙이 일어나며 옥상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밤 공기 속에서도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네, 뭔가요? 명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진중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법이란다. 네, 명심할게요. 내가 앞으로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처럼 좋은 일에 돈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명숙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자. 두 사람이 옥상 정원을 나서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뒤로는 환하게 불켠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명숙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를 깨달은 모녀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보상받는 세상을 향해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환한 불빛 속에서
명숙과 진우의 실루엣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밤이었지만 그들이 만드는 세상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명숙 회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교훈을 남겨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명숙처럼 자신의 부를 선한 곳에 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정의로운 일을 위해 힘쓸 때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세상에는 아직도 최미희와 세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돈과 권력에만 눈이 먼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명숙과 진우 모녀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훈이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인정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명숙처럼 진정한 부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